목포시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 또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가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화가 지금 켜져 계시면 오음이나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기자회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후보자 소개를 하고요. 후보자 인사말,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실 기자님들은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질문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문용진 후보는 1983년 2월 19일 전남 목포 출생입니다. 목포 광주교육대학교 목포 구석초등학교를 31회로 졸업했고 목포 영흥중학교를 72회로 졸업했습니다. 목포고등학교를 50회로 졸업했고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당대학 대원에서 양리학을 전공했고 한의학 박사입니다.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해나무 부부한의원 원장,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메리교수, 부부요양병원 병원장 현재 재직 중이죠.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부회장, 사단법인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 부회장, 목포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기획법제이사, 전라남도 한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문용진 후보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부부요양병원 병원장 문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떨리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 분들께서도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제가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많이 떨리긴 하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12년부터 봉사활동을 하며 목포의 곳곳을 다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목포는 아파트만 더 지어졌을 뿐 정치인들이 매번 약속했던 대기업 유치와 목포대 의대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쓸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리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힘들어진 것은 정직하게 살아온 목포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포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은 목포 시민에 대한 보훈입니다. 10년입니다. 목포에서 부부한의원부터 부부요양병원으로 현 위치에 있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 쳐온 노력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애정으로 저 문용진을 성장시켜 주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온 목포 시민들을 위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준 목포를 위해 저의 남은 삶을 목포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두 번째 대답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치인에게 앞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서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언제나 늘 롤 모델이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을 상징하는 겸구인과 동시에 이 시대 모든 사회 영역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의원과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숱한 선택의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과감하게 선택했고 돌파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본에는 언제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본격적인 정치의 출발을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가슴 떨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게 당당히 도전합니다. 내년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목포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저항의 상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과는 윤석열 정부를 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통합이라는 우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묵인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내팽개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에는 앞다투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잡으려는 물가와 전쟁 불안도 인사폭망도 내버려둔 채 오로지 정적,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정부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정부입니다. 집권했을 때 목포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은 언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야당일 때 목포 시민과 민주당은 정권의 통합에 당당히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험한 세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에는 늘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중요한 정치의 고비마다 획을 그었던 자랑스러운 목포의 정치. 그런데 지금 목포의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목포의 정치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악습은 여전하고 혁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정치를 줄세우는 구태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부딪혀야 할 갈등은 피하고 성과 없이 말만 하는 정치 또한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앙정치에서도 지역정치에서도
목포 정치의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게 싸우지도 목포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는 우유부단 우물쭈물한 정치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이지만 경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정치입니다. 목포의 정치가 사라지니 목포의 활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목포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공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저 문용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믿지 말고 살아온 삶을 믿어야 합니다. 목포에서 성공을 만들어낸 문용진의 삶을 믿어주십시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지금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의 본령은 성과 중심, 능력 중심의 강단 있는 실용 정치입니다. 지금도 친구들은 저를 무대뽀라고 부릅니다. 일단 결심하면 주저없이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무소의 풀처럼 무대뽀 정신으로 용맹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목포를 혁신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몰라서 놓칠 수는 있어도 알고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용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 시민 여러분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용진 후보의 출마 인사말에 의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마지막에 목포의 비전도 발표를 바로 해주시나요? 목포의 비전. 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인쇄물이 있죠. 그러면 참고하실까요? 아니면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전 문용진이 목포의 경제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목포의 비전입니다. 첫째, 해양수산, 관광, 융합도시 목포 건설입니다. 삼면이 바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관광 활성화와 목포권의 풍성한 수산 자원의 가공, 유통 과정의 획기적 개선만이 목포 경제를 살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관광, 수산 분야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여 목포에도 경쟁력이 두터운 중산층이 늘어가도록 목포의 가정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 신도시는 똑똑하고 명석한 스마트 도시로, 원도시는 지속적인 도시 재생입니다. 하당, 오강, 신도시 조성이 30년이 넘어 신개념의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므로 탄소 제로 및 IT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 시티로 리모델링하고,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을 동반 성장시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어르신들과 미래 청소년이 함께하는 복지와 건강 증진 도시입니다. 목포만의 아름다운 이웃과 나누는 정의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가 가슴 펴고 살맛 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한반도 통합을 넘어 서남해권 대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신안반도를 통합하여
인구 30만의 자족적 도시를 만들어 상승 효과를 갖고 2단계로 무안을 통합하여 무안반도를 하나로 만들어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인구 50만의 광역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중추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분의 기자회견문에 이어서 비전까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 들으시고 본인의 소속과 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뉴스 김성상 기자입니다. 먼저 문용진 후보님의 목포시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 우리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가 지금 우리 목포 지역에서는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정원만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근 동북권에서는 순천시에서 순천대학교에 또 유치를 하려고 지금 그 정치인들이 상당히 혈안이 됐어요. 그동안에 목포 지역 그 정치인들도 노력을 했지만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대책을 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지금 현안에 대해서 우리 문용진 후보께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목포를 이끌어 나가실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또 어떠한 그 목포대학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한의사로서 지금 그 갖고 계시는 소감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빌려서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의사이긴 하지만 목포대학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목포 의과대학은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목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포 현재 안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5년 내에 외과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5년 안에서는 목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 의사제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수가 개편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수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지금 있는 의사들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포가 정주 여건이 좋지 않고 특히 저녁이나 주말에는 목포의 의사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출퇴근하든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대학병원만 딸랑 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이 오더라도 그 질 좋은 의사분들께서 머물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목포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목포가 자급자족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을 따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예산을 따올 때 첫 번째 조건이 땅이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예산이 있느냐입니다. 매칭할 수 있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목포 시민들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됩니다. 통합하지 않고 이 현실 이대로 추진하기에는 목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포 의대 유치에 관련해서는 저는 플러스 알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30년간 외쳤다고 해서 의대를 줄 것 같으면 진작 받았을 겁니다. 목포 의대. 중앙에서 보시면 목포와 전남의 서북권과 전남의 동북권에 비교했을 때 목포 쪽에 의대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표도 동북권이 더 많고 서북권이 더 적습니다. 산재 사고도 동북권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서북권보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목포에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떼쓰고 정치인이 떼쓰고 주장한다 해서 줄 것 같으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 해양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을 개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서 병원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병원선을 만들면 그 병원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명분을 갖고 주장을 해야지 국가에서도 받아주는 것이지 30년간 외쳤다고 해서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병원선을 만들어야 되고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는 도중에, 광주 가는 도중에, 서울 가는 도중에 환자분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선이 필요합니다. 부산에는 병원선이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병원선이 없습니다. 병원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대학병원을 주장한다고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전 광주일보의 박영길 기자입니다. 저는 경제 분야로 목포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규모가 영세하고 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청소년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을 하고 목포 지역 곳곳을 많이 누비고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청년들도 많이 만났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사실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목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내려와서 경력을 쌓으면 뭔가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 능력 개발이 되고 급여도 오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목포도 발전하겠지만 지금 그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목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목포권에 풍성한 수산 자원이 있어 수산물의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광 수산 분야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항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인 전기 추진 선박 친환경 호남 연료 연구 개발 연구기관을 만들고 지금 현재 대양 산단에는 아시다시피 금년 말에 사업비 1,150억 원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취업자 수 추정치입니다. 2,100명 정도 전남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수산식품 수출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제가 또 목포대 교수님을 찾아뵀더니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게 2028년도에 수산물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목포시의 미래의 먹거리인 목포시를 해양수산 관광융합 도시로 만들면 수산업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년도에 수산업 박람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목포뿐만이 아니고 전남 서부권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남도신문 김대원입니다.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무대포 정신이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젊은 어떤 패기가 상당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단은 지금 문영진 후보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예정되는 후보들 중에 정치의 최신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권자들도 명확하게 어떤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4선, 5선 의원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그러면 청년 정치인의 길은 전혀 없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사회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도자께서 민주주의 시대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고요. 지금의 시대는 얼마만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해도, 정치 경험이 많아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고 하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배우려고 나왔고요. 하지만 배우기 위해 나와서 연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나왔지만 10년입니다. 한의원부터 요양병원까지 키워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요. 많이 계실 건데, 많이 오신 이유는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문용진이 사업은 잘했는데 과연 정치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건데요. 정치가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판단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판단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정치하고 똑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있는 결정과 사람을 위한 결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많은 결정을 통해서 성장시켜왔고, 그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앞에 계신 기자분. 예. 시민일보 한준 기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년 그 총선이 다가오면 이런 자리에서 흔히 보는 게 아니라 화려한 공약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설명하시면서 주신 것처럼 그런 여건을 추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동북권처럼 광활한 그런 여건이, 정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중 하나가 통합으로 최근에 계속 그 선거 때만 되면 거명됐던 우리 이제 무한반도는 조금 이제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안반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한 지난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거명됐다가 최근에 진행 사항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위성이나 우리가 아직 목이 마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후보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보건복지를 갈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행안위를 가고 싶습니다. 가서 통합을 추진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목포 시장님도 계시고 신안 군수님도 계시는데, 위에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협약을 맺어도 여론조사와 같이 목포 시민들과 신안 국민들께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통합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현재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먼저 움직여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밑바닥부터 여론을 만들어서 통합을 추진해야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화려한 공약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보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검증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환자분이시고 환자분의 가족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주십시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써먹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포가 저를 키워주셨듯이 이제 정치적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저를 써먹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은 충분히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공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좀 폭주하고 있는데요. 한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밤새겠습니다. 자, 예, 먼저 마이크 드신 분. 예. 저 미래전환의 공작자입니다. 네. 좀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중앙 여론을 보면 불가리론, 현재 불가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불가리론에 대해서 우리 후보 생각은 어떠냐고. 현역 의원님에 대한 공격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목대 의대하고 목포대 의대와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목대 의대가 정부가 생각했었을 때 줄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줄 수 없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입장을 봐주십시오. 중앙당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자기 스스로 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커왔던 성실한 사업가를 뽑고 싶을지, 아니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고향이 목포라고 해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예, 먼저 되셨으니까. 예. 질문을 추가드리고요. 공약사항에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 중에 보면 목표에서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적어있거든요. 네네. 누구나도 알다시피 지금 김윤영님은 소위 말하는 수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는 성공 결단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정에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네네. 그거 어떻게 살리실 건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치시는지. 네. 제가 메모를 할게요. 첫 번째가 금수저. 네. 네. 두 번째가 목표의 가정을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정 경제를 살리시겠다고 네. 하셨는데 이거는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죠. 네. 여기는 많은 문제로 포함되거든요. 수학을 교수로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번에 문제를 준비해 드리고 부산이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이 어떻게 칠 거예요? 네네. 네. 자, 금수저는 아닙니다. 네, 금수저는 아니고요. 이제 목포 시민들께서 다들 말씀하시겠죠. 제가 금수저라고 해서가 아니고 금수저이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물려주셔가지고 컸다고 하면 여기 저희 직원들도 몇 분 오셨을 건데 직원들이 서운할 거예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2명이서 직원 3명이서 부부 한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5명이서. 거기를 제가 나오기 전에 성장시킨 것이 직원 40명입니다. 매출업 규모는 아마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진료를 해가지고 올인한 것이 부부요양병원입니다. 부부요양병원도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이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병원을 키워왔지 누군가 키워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키워줬다고 하면 목포 시민들이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로서,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에 의장으로서 잘 나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요, 제 어렸을 때 목포가스 회장님의 운전기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구신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제가 배운 거라고 하면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진해 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발 뜬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제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제 앞에 보여주십시오. 감히 말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가정경제를 어떻게 살리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쉽지가 않죠.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수산 분야의 청년 기업가를 육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기업을 만들고 사람을 육성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1,100억 원이 투자가 돼서, 제가 잠시만요.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추정치가 2,000명 정도의 그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일자리가 일반 서민들 가정에 그 넉넉하게 될지는 미지수이죠. 하지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자리라도 좀 만들고, 그리고 목포에 예산이 좀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힘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내려오고 2013년도에 한의원을 오픈하고 나서부터 곳곳에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의 원래 꿈은 한의대 입학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저 이제 한의대 졸업하면 저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외 봉사를 다닐 겁니다. 의료 봉사를.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의료 봉사보다 또 처자식도 생겼고, 그래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의료 봉사는 안 되고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2013년도에 내려와가지고 한의원 교원하고 열심히 살면서 그때 가졌던 꿈이 초등학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께서 금수저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자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부족함이냐면 사랑에 대한 부족함. 사랑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 제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아들 3명도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진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냥 운이 나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꿈을 다시 접고, 그래서 주변에 사회복지 시설들을 많이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거기에 지원도 많이 하고요. 제가 제 명함을 보시면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점자가 파여져 있을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미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장애인들의 가장 불편함이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어디 야외를 가시는데 인사드리러 갔더니 또 이번에 목포시장님께서 또 제 아버지긴 하지만 목포시 의장님께서 의회에서 힘을 써줘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수단 차량을.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든 그 무엇이든 보듬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한 대로 한 분만 질문 더, 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무안 출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무안 출신인데 제가 30년 전에 목포에 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선배님들이 정치를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공약에서는 무엇을 한다. 큰 공약을 내세우고
아직까지 그런 공약들이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목포는 피폐해져가고 또 목포 시민들은 30만에 가까운 목포 시민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현안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문 후보님께서 국회에 입문하게 되면 목포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 이러한 또 문제고요. 또 인구 유입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나갔던 목포 시민들이 다시 목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한 어떤 기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유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친구가 방금 왔었는데 제가 또 배운 게 뭐냐면 목포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수도권 빼놓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목포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고 하면 목포는 정말 살기 또 어려운 도시가 됐었을 겁니다. 인구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구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포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차피 사업체는 다 목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오륜과 남악에 아파트를 두고 출퇴근하는 것일 뿐이지 생활권은 거의 목포인 곳이 더 많거든요. 목포의 인구를 다시 올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당이라는 곳이 몇십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또 아파트를 새로 만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또 최근에 배운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원도심 있잖아요. 원도심이 이제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점점점 포화 상태가 되면 오릉지구가 저는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오릉지구 더 벗어나서 어떤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출퇴근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도심 쪽에 지금 현재 뭐 땅값을 유지하기나 그렇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한번 정주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아마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빠르게 추진하고 얼마만큼 부드럽게 추진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맡아야 될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재건과 공약인데 재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거의 준하게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또 하고 싶은 게 목포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 회복입니다. 너무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어요. 비교를 통해서 전남 동부권 제가 돌아다니면서 매번 들었던 얘기는 목포라는 단어보다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입니다. 저는 목포 시민이라면 목포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에 있는 식구들, 곁에 있는 친구, 곁에 있는 식당, 곁에 있는 슈퍼, 곁에 있는 병원, 곁에 있는 공업사, 곁에 있는 기자분들 이런 분들 먼저 존중하고 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목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두 분께서 크게 싸우는 바람에 목포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화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두 갈래로 갈라진 목포 시민들이 한 번 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네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건데 저는 할 때까지 목포에 살 거거든요. 저는 목포에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며 목포의 생을 마감하고
제 아들들도 목포에서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정치에 나온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 누구도 목포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다 수도권 서울로 떠나고 싶겠죠.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포에서 왜 안 사냐고 얘기하면 비겁한 거죠.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하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면서 말씀하셔야죠.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공약으로만 남발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만들어 주시고 검증하시고 호되게 뭐라 해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계속 목포에서 살 거기 때문에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더 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마지막 말씀 드려도 되죠? 예. 네. 제 주변에 저 잘 아는 사람이 제발 흥분 좀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리한 질문은 못 하겠고요. 아들만 셋이라 그랬는데 딸 하나 더 낳을 생각은 없나요? 제가 아버지로서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자분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저희 옆에 인사 한번 드리죠. 어차피 얼굴 팔릴 거니까.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07년도에 06년도에 와이프를 만나고 07년도 1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가진 것을. 그래서 이제 앞이 막막하죠.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본과 2학년이었고 와이프가 예과 2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아이를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더 대박은 하지 마요. 더 대박은 와이프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들 셋을 다 낳았습니다. 네, 항상 빠릅니다. 네. 07년도에 큰아들이 태어나고요. 10년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12년도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벌써 큰 놈이 영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가 영중학교 1학년, 셋째가 서천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입니다. 제가 왜 와이프를 존경하냐고 얘기한다면 정치를 출마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07년도에 총학생회를 하면서 학교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단식 투쟁도 하고요. 07년도 2학기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명예박사학위 받으러 원광대를 오셨었거든요. 원래 총학생회장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사장에. 그런데 행사장 명단에 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총학생장이 말도 안 듣고 또라이니까 가서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뺐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피켓 들고 풀랑 들고 열심히 해서 근데 뭐 비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를 가면 정정당당하게 가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학생회장 했던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준비를 하고 싶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 찬성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했냐 하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하면 잘할 것 같대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저희 24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남의 등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험하게 잘못되게 살았다고 하면 와이프부터 반대했겠죠. 하지만
와이프가 그 정도 얘기할 사람이면 여러분 뭐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에 기회 한번 예,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아, 네. 예.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와이프한테 불려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을 때 두세 번 만나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만나지 않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가 꼼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치 얘기를 가진다고 하면 어차피 다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여기까지 와주신 고마우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울면 안 돼. 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어서 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살면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하고